네, 이번 시간에는 그 AWR 레포트, AWR 레포트에 대해서 제가 안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꽤 오랫동안 오라클을 다뤘었는데 AWR 레포트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해요. 이게 너무 많거든요. 일단 이 안에 그 AWR 레포트가 지금 여기 지금 보이는 것 같은 건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자료가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각종 이 DB 상태를 다 보여주는 그런 통계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건데 그 전체적인 통계 정보도 들어가 있고 또 특정 웨이트 이벤트별로 어느 정도 그 호출이 됐었고 평균 응답 속도는 어느 정도 됐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 제대로 이제 다 알려면은 각각에 대한 웨이트 이벤트에 대한 그런 것들도 속속들이 다 알아야 되거든요. 예. 오라클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오라클 웨이트 이벤트인데 이렇게 많죠. 되게 많아요 이게. 얼마 안 나오네. 이거 말고도 더 많습니다. 백그라운드 이벤트도 있고 여기 많죠. 이걸 다 모릅니다. 제가 오라클 개발자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제가 관심이 있어서 봤던 그런 관심 있게 봤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웨이트 이벤트 중점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오라클 개발자가 아닌 이상은 특정 자기가 뭐 DBA로 있으면서 뭐 아니면 무슨 뭐 오라클 관련된 작업을 하면서 경험했던 문제 그거에 맞게 이제 그 쳐다봤던 그 관심 있게 지켜봤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거지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범위가 넓잖아요. 여기 뭐 PX 이렇게 나오면 패럴렐 관련된 건데 병렬 프로세스 관련된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은 요거 위주로 봤겠죠. 또 GC 관련된 것은 이제 글로벌 캐시, RAC 관련된 건데 뭐 RAC에 문제 있던 사람들은 GC 관련된 이벤트를 집중적으로 봤겠죠. 또 DML 관련된 락 관련돼서 고생했던 사람들은 인큐락을 뭐 집중적으로 봤을 거고 그러니까 다 자기가 경험했던 관련된 그 경험했던 거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 AWR 레포트를 사실 일반인들이 좀 분석하기가 쉽지 않은 게 여기에 보면은 이제 뭐 GC 이벤트가 에버리지 웨이트가 몇이다 나오면 뭐 3.99 ms 나왔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정상인가? 얼마여야지 이게 정상인 거지? 3.99는 빠른 건가? 느린 건가? 이런 판단 기준은 없습니다. 매뉴얼에도 없고 가이드도 없습니다. 오라클에서 보는 것은 이제 이제 무슨 특정 이슈와 관련된 뭐 GC 관련된 무슨 이벤트가 많이 발견돼서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럼 그 이벤트를 중점적으로 보는 거고 그 이벤트에 있는 수치를 과거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해서 보는 거예요. 비교를 해서 보통 어느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어느 정도가 나온다. 그건 이제 이런 그 웨이트 이벤트를 AWR을 많이 여러 DB 사이트의 것을 봤을 때 그런 비교가 가능한 거죠. 근데 이게 DB 시스템마다 다 다르거든요. 사이트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이걸 일반인들이 이걸 가지고 내가 이거 보고 이게 정상인지를 알 수 있나 없나 뭐 이런 걸 막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공부는 못해요 이런 거 가지고. 그래서 주로 이제 AWR 레포트의 용도는 DBA가 이걸 보고 직접 분석하기보다는 일부는 분석할 수 있는 게 좀 있어요. 도움이 될 만한 거. 그건 제가 말씀드릴 건데 보통의 경우는 이제 무슨 장애가 있거나 좀 성능 이슈가 있거나 그럴 때 오라클의 요 AWR 레포트를 전달을 해가지고
뭐 SR이나 뭐 이런 쪽으로 전달을 해가지고 이걸 좀 분석을 해달라라고 할 때 이제 문제 진단용으로 보통 많이 보내죠. 뭐 우리가 알아서 주지 않아도 SR을 만들어서 이러이러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가장 먼저 달라고 하는 것들이 AWR 레포트예요. 예. 어차피 그쪽에서 달라고 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 AWR 레포트는 오라클에 제출하는 용도, 원인 분석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쓴다고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주로 보는 것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 예전에는 이게 ADDM이 이게 따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ADDM이 밑에 나오는데요, ADDM이. AWR이 있고 ADDM이 있어요. AWR은 이제, 이게 AWR이 오토매틱 워크로드 레파지토리? 뭐, 그래서, 부하, DB에 걸렸던 부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레파지토리, 뭐 그런 개념이고, ADDM은, 이건, 이게 뭐지? 이게 DB에 문제가 있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약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문제를 찾아내는 거. 그러니까 ADDM 레포트는 뭐뭐가 좀 문제가 있다. 뭐 인터커넥트가 좀 문제가 있다. 아니면 DB IO가 좀 문제가 있다. 뭐 그런 것들을 보통 얘기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고, 그런 걸 중점적으로 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DDM 레포트는 좀 양이 작아요. 이건 문제 한 10가지 정도를 추려가지고, 탑 10 문제, 뭐 이런 거 딱 레포팅하고,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봐라. 라고 이렇게 문제점 알려주는 거고, 네. 근데 그게 뭐 100% 정확한 걸 찾아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것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건 상당히 양이 적고 AWR은 DB의 이제 상태를 전부 다 나열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양이 많죠. 지금 이거 뽑은 것도 보면은. 근데 지금은 ADDM이 지금 뭐 이게 12시부터인가 19시부터인가 모르겠는데 AWR 레포트를 뽑으면 ADDM이 같이 나와요. 맨 밑으로 내려가면 ADDM이 여기 있네. 여기 나오죠. Findings and Recommendation 해가지고 여기 ADDM 레포트가 아예 붙어서 나옵니다. 그냥 AWR 레포트만 뽑으면 ADM 레포트가 이렇게 붙어서 나옵니다. 원래 따로 뽑을 수 있거든요. 원래 따로 뽑기도 했었고, 근데 이게 언제부턴가 이 밑에 붙어 있네요. AWR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 ADDM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파인딩 1, 탑 SQL을 찾았다. 이거 좀 튜닝해야 된다라는 거고, 글로벌 캐시 쪽에 좀 문제가 있다. 뭐 이건 이제 클러스터 관련된 거니까 RAC 쪽 뭐 그런 걸 좀 보란 얘기인 것 같고, 얘도 글로벌 캐시 관련된 거니까 뭐 LMS 프로세스를 좀 늘려라 뭐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 뭐 그렇죠. 10개는 아니네요. 3개만 발견했네요. 이건 개수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ADDM은. 그리고 AWR 같은 경우는 주로 많이 보는 게 요거 예전에 이걸 많이 봤었죠. Efficiency percentage. 여기 버퍼 캐시 히트 레이시오, 뭐 라이브러리 캐시 히트 레이시오 이런 것들. 예전에 이런 것들이 뭐 OLTP 업무는 뭐 95% 이상이 돼야 된다, 뭐 98% 이상이 돼야 된다, 뭐 그런 게 있었죠. 버퍼 캐시가 아마 이게 95%보다 낮으면은 뭐 80% 이렇게 나오면은 버퍼 캐시를 좀 늘려라, 뭐 이런 게 있었고, 라이브러리 캐시도 좀 뭐 그런 게 있었고, 뭐 그런 거 많이 봤었고요. 근데 뭐 요새는 그건 옛날에 메모리가 작을 때 얘기고, 요새는 장비들이 메모리가 싸죠. 그래서 장비들이 꽂혀 있는 메모리가 원체 크기 때문에 요새 뭐 버퍼 캐시 히트 레이쇼나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메모리 늘리고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 얘기인 것 같고, 요새는 거의 안 봅니다, 이런 건. 그러고 이제 요건 많이 봅니다. 이건 탑 10 foreground events.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도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게, 원래 보통 보면은 정상적인 케이스는 DB CPU가 제일 높게 나와야 돼요. 탑 1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웨이트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이 부하를 많이 차지한 거,
100% 놓고 보면은 79%를 지금 이 이벤트가 다 썼잖아요. 그 DB CPU는 19%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일반적인 OLTP, 이 일반적인 업무 DB에서는 대부분 다 DB CPU가 50% 이상입니다. 60%, 70%막 이래요. 대부분에. 나머지는 다 금방금방 끝나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GC 관련된 게 지금 이렇게 확 올라왔잖아요. 이거 이제 글로벌 캐시니까 RAC 병목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뭐 RAC 인터커넥트가 느리든가, 거기에 뭐가 세팅이 잘못돼가지고 느리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아니면은 RAC 할 때 업무 분할 잘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업무 분할이 하나도 안 돼가지고 그냥 막 1번 갔다 2번 갔다가 막 1번에서 업데이트 치고 2번에서 업데이트 치고 같은 테이블을 막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이런 이제 GC 관련된 이벤트가 확 올라오죠. 예, 뭐 그런 것들 문제 있을 때, 예,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ADDM, 아까 봤던 ADDM 레포트에서도 이런 GC 관련된 게 막 뜨면서 뭐 인터커넥트 좀 손봐라, 아까 같이 뭐 LMS 락을 좀 늘려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예. 이건 좀 이상한 케이스예요. 이건 지금 제가 이 AWS 레포트를 뽑을 때 DB에다가 RAC에서 부하를 좀 심하게 준 다음에 뽑아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고요. 진짜 만약에 운영 시스템에서 이런다면은 RAC 인터커넥트 바로 봐야 됩니다. 이거 뭔가 문제가 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은 DB CPU가 높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배치를 돌리거나 아니면 DW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 DB 파일 시퀀셜 리드 이런 게 탑으로 올라올 수가 있어요. 탑이나 아니면 2등 정도. 이게 이제 IO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DW나 배치는 굉장히 큰 테이블을 대량으로 막 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IO 관련된 이벤트들이 확 올라오죠. 그래서 DB 시퀀셜 파일 시퀀셜 리드나 뭐 스캐터드 리드나, 이거 이제 풀스캔 할 때 나오는 거고, 스캐터드 리드나 뭐 다이렉트 패스 리드나 뭐 이런 것들이 쭉 올라오죠 위에.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걸 보면은 탑이 뭐냐에 따라서 1, 2위를 뭐가 차지하고 있냐에 따라서 아 이게 좀 뭐가 좀 문제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건 일반적인 통계고, 그리고 뭐 대부분은 뭐 일반적인 그냥 현황을 보여주는 거라 별로 그렇게 볼 게 별로 없습니다. 볼 게 별로 없고, 여기 내려가다 보면 얘도 그냥 넘어가면 되고, OS 이런 것도 뭐 넘어가면 되고,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 넘어가는 거지. 이제 오라클이 이 레포트를 받아가면 오라클 뭐 SR에서는 리스폰스 센터 이런 데서는 좀 더 뭐 이런 거에서도 뭔가를 찾고 뭐 그러겠죠. 예, 저는 못 찾겠어요. 실력이 안 돼서. 여기는 이제 아까 탑 10 뭐식이 거기에 나온 거에 있는 거 하고 뭐 중복되는 거니까 여기는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냥 더 많이 나올 뿐이고, 뭐 로고 파일 싱크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기도 해요. 로고 파일 싱크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인서트 업데이트 델리트 DML이 일어날 때마다 로고 파일 싱크를 하고 막 그러니까 그 리드로그에 라이팅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미리세컨드가 얼마냐 이건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뭐 미리세컨드, 이게 지금 미리세컨드가 있고 마이크로세컨드가 있고 세컨드는 이게 안 나올 거예요 아마. 다 미리세컨드 아니면 마이크로세컨드인데, 미리세컨드는 1000분의 1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빠른 거예요. 이거 4.66 미리세컨드는 0.004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거죠. 마이크로 세컨드는 어마무시하게 빠른 거고, 요거는 100만 분의 1인가? 그렇죠? 100만 분의 1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죠. 이건 마이크로 세컨드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에버리지 웨이트. 이건 웨이트는 이건 몇 번 이런 이벤트가 콜됐는지 이 시간 동안 스냅샷 뽑을 때 뭐 그런 거에 대한 거니까 에버리지를 보통 보면 되죠. 이런 것들을. 이건 백그라운드 웨이트에 대한 거고, 네, 그런 거고, 그러고 주로 이제
너무 많아요. 이런 거 너무 많아서 다 모릅니다. 이런 거 다. 예. 문제가 생기면 그거 위주로 집중적으로 파서 보는 거고 다 알지를 못해요. 예전에 알았던 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머리가 다 좋지 그렇게 뭐 다 기억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걸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보는 게 또 AWR 레포트에서 SQL Statistics 이걸 좀 많이 봐요. 이게 SQL 그 실행된 SQL들 중에 SQL들을 그 시간대 이게 스냅샷 이게 AWR 뽑을 때 스냅샷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시작 시간, 엔드 시간 뭐 시간을 정해서 뽑거든요. AWR 레포트를 우리는 오후 2시부터 3시까지가 업무 피크 시간이다 그러면은 시작 시간을 2시부터 오후 2시 엔드 시간을 오후 3시 이렇게 해서 보면 1시간 동안 다 뽑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뽑은 그 시간대에서 가장 일랩스 타임이 그러니까 경과 시간이 가장 길었던 놈 위주로 소팅을 쭉 한 거고 여기서 이제 그러면 가장 길었던 놈을 이렇게 딱 볼 수가 얘가 가장 길었구나. 그러면 이게 누르면은 이제 SQL이 나오니까 이 SQL 아이디는 SQL이 나오니까 이걸 보고서 얘를 집중적으로 튜닝하면 되겠죠. 그런 거고요. 일랩스 타임이 16.42초 퍼 익스큐션마다 익스큐션은 96번 했는데 96번 평균이 16초가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96번이나 실행했는데 평균 16초 걸렸으면은 뭐 10초 이내로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튜닝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 볼 때 CPU 타임 많이 걸린 거 평균 낸 거고 여기 이제 IO 웨이시 많이 걸린 거 위주로 소팅하고 그래서 문제 있는 우리가 뭐 디스크 IO 쪽 유저 IO 쪽이 병목이 심하다 그러면 그쪽 위주로 가장 IO가 많은 놈이 뭐냐 그걸 찾아가지고 뭔가 좀 튜닝을 하든가 뭔가를 하겠다 그럴 때 이제 이런 요걸 참조하면은 SQL을 쉽게 찾을 수가 있죠. 그 시간대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SQL ordered by gets 이런 것은 이제 버퍼에서 버퍼 get을 많이 한 거 버퍼 get 피지컬 IO가 없을 수 있죠. 버퍼가 커가지고 버퍼 캐시에서 get을 많이 해온 거 버퍼 캐시에 다 없으면 이제 IO까지 갔다 오는데 요건 이제 IO까지 갔다 온 것이 많은 거 그 순서대로 보는 거고 보통 버퍼 get이 많으면 IO도 많죠. 지금 똑같네요. 이게 SQL 아이디가 근데 뭐 다른 경우도 있고 또 피지컬 리드가 많은 거 피지컬 리드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익스큐션이 많은 거 위주로 아무래도 일랩스 타임은 적어도 익스큐션이 많은 걸 건드려야지 효과가 크겠죠. 익스큐션 한 번밖에 실행 안 하는 걸 튜닝 아니로 힘 뺄 건 아니죠. 그거 뭐 얼마 실행된다고 뭐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조하면 이런 부분을 참조하면 좀 튜닝할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것도 클러스터 웨이시 많이 발생한 순서대니까 얘는 RAC에서 클러스터 웨이시 많이 발생한 요런 SQL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클러스터 웨이시 많이 발생했으면은 얘는 뭐 인터커넥트가 문제가 아니라 치면은 그러면은 이 어플리케이션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어플리케이션 여기서 사용하는 SQL에서 사용하는 테이블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SQL을 갖다가 RAC 1번 갔다 2번 갔다가 막 3번 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가지 말고 한 노드로만 집중되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이 클러스터 웨이시 확 줄어들겠죠. 이런 건 이제 업무 파티션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죠. 특정 노드로만 집중적으로 뭐 해라. 그렇게 좀 그러니까 어떤 놈들이 이렇게 클러스터 웨이트를 많이 발생시키냐 이걸 찾고 시작할 때 이걸 좀 참조하면 되겠죠. 이런 것들 쭉 SQL 보는 거죠. 여기는 이제 여기 눌렀을 때 나오는 SQL들이 나오는 부분이라 SQL들 쭉 나열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가운데 있는 부분 가장 많은 부분이거든요. AWR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볼 게 없어요. 여기서 다 눌러서 가는 거고 AWR의 대부분에는 얘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SQL이. 이건 쑥 스킵해버리면 되고 이게 원래는 맨 마지막에까지 이게 끝이었었는데 저 위에까지 한번 끝이었었는데 나중에 추가되는 것들이 막 이렇게 버전 올라가면서 이런 것들이 막 추가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뒤에 더 뭐 차트까지 내려가다 보면 뭐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ASM에 관련된 것도 있고 이선스 액트 같은 거 잘 모르겠어요. 이거 너무 뭐가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 다 알지를 못합니다. 어디 뭐 하나씩 찾으면은 이런 것들 하나씩 찾아가지고 구글링 해보면은 이것도 내용들 굉장히 많거든요. 저걸 다 알 수는 없어요. 제가 뭐 오라클 박사도 아니고. DB라이터, 로그라이터. 그렇고 이게 어드바이저리 스태티스틱스 이것은 이건 뭐 얘가 지금 뭐 PGA나 SGA 사이즈가 지금 얼마 잡혔는데 그거 얘가 이제 어드바이저를 해주는 거죠. 어느 정도 이건 좀 PGA를 좀 늘리는 게 좋겠다. 버퍼 캐시를 좀 늘리는 게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얘가 한번 시뮬레이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 팩터가 1이면은 지금 현재 상태인 거고 얘를 좀 1점 몇 배로 늘리면은 뭐 어느 정도 효율이 더 좋아진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피지컬 리드가 뭐 확 줄어들 거다 그런 거고 지금은 줄여도 되겠네요. 이게 너무 큰 거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이게 1점 몇 배 여기서 막 이렇게 나오면은 늘릴 필요가 있는데 좀 줄여도 될 정도로 0.68까지 줄여도 똑같잖아요. 지금 버퍼 캐시가 크게 잡혀 있는가 봅니다. 이 업무에 비해서. 근데 이건 일반적인 제가 이게 개발 환경이라 제가 SQL 많이 안 돌려서 이렇게 나온 거고 일반적으로는 아마 이게 더 많이 이쪽 1점 몇 배로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버퍼 캐시를 늘려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PGA도 뭐 PGA 어느 정도가 좋을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거고 이것도 어드바이저리 PGA 메모리 어드바이저리 해가지고 쉐어드 풀 어드바이저리 SGA 타겟 이것도 1.05를 항상 기준으로 지금은 다 적게 나왔어요. 원래는 이게 좀 높게 나오면은 2.0일 때 이게 만약에 피지컬 리드가 확 줄어들고 에스티메이트 DB 타임도 뭐 1000으로 줄어든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SJ 타겟을 2배로 늘리면은 이런 DB 타임이나 피지컬 리드가 확 줄어들겠네? 그러면 늘려야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어드바이저를 보면은 뭐 그런 용도로 쓰라고 있는 겁니다. 인큐 액티비티, 뭐 DML 락이나 뭐 락에 대한 관련된 거고, 액티비티, 원두에 대한 것도 나오고, 레치. 이거 다 몰라요. 이런 거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다 어떻게 알아요? 레치 이걸 이게 다 뭔지 알겠습니까? 제가 일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거 투성입니다. 이거 뭐 오라클 엔지니어들이 분석할 때 쓰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는 이제 세그먼트별로 아까는 SQL별로 로지컬 리드가 많은 거, 뭐 피지컬 리드가 많은 거 이렇게 나왔었는데 세그먼트별로 또 이런 것들을 또 정리를 해서 어떤 세그먼트가 피지컬 IO가 많다, 뭐 그런 것들을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피지컬 리드가 많고 뭐 이런 것들 있으면은 이런 것들 이제 버퍼 캐시를 한다, 캐시 킵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메모리 버퍼가 좀 크다면은 뭐 그런 걸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되게 많아요, 뭐가. 여기에 또 여기는 리플리케이션 스터디스, 골든 게이트, 엑스스트림, 골든 게이트. 골든 게이트를 제가 설치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런 통계도 나오네요. 아닌데? 이거 아닌데? 여기는 설치한 적이 없는데. 얘는 그냥 빈 껍데기네요. 아무것도 안 나오네. 아마 그런 거 설치한 적 있으면 그거에 대한 통계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별의별 정보가 다 나옵니다. 이게 버전이 올라갈수록 AWR 레포트 양이 많아져요, 점점. 여기는 이제 이닛 파라미터에 대한 정보도 AWR 레포트에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아니라 그 변경한 적이 있는 거, 세팅한 적이 있는 것들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액티브 세션 히스토리인데 세션 히스토리가 또 여기 나오네. 그러니까 AWR이 원래는
ADDM 따로, ASH 따로, AWR 따로 했었는데, ASH는 이제 세션에 대한 무슨 SQL을 실행했고 웨이트 이벤트는 어떻게 됐었고 그건 세션 단위로 보는 그런 그거거든요. 근데 그거가 원래 따로 있는데 레포트가 따로 있는데 여기다가 일부를 끼워서 넣어서 이렇게 또 보여주네요. 그렇고요. 대충 이런 식이고요. 이건 또 RAC 통계도 나오네. RAC 관련된 통계만 또 밑으로 모아서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커넥트에 대한 레이턴시 통계도 나오고, 인터커넥트가 굉장히 느리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겠죠. 여기도 일부 나오긴 하는데 이거 말고 또 AWR 레포트를 뽑을 때 RAC용 AWR 뽑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뽑으면 더 잘 나와요, 자세하게. 그것도 있는데 그걸 한번 제가 그 전에 제가 문서 찾은 게 있는데 요런 문서가 있더라고요. 인터넷 찾은 겁니다. 이게 오라클 테크넷에 있는 문서인 것 같은데 요 URL은 URL은 이렇게 되고요. 굉장히 길죠. 요거 구글링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이런 게. 근데 여기에 보면 이게 AWR에 대한 그림이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오라클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래서 AWR에 대한 구조, DB 통계, 메모리에 있는 통계를 이게 이제 V 달러 딕셔너리 뷰, 통계 뷰 이런 거에 다 들어가 있는데 메모리에는 요게 이제 DBA 히스트 관련 DBA 언더바 히스트로 시작하는 딕셔너리들이 몇 개 있어요. 이렇게 몇 개가 아니라 꽤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다 이렇게 한 시간에 한 번씩 저장을 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AWR 레포트를 뽑으면 여기에서 이제 뽑아진다라는 거고요. 그때 M1이라는 프로세스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작용을 한다라는 거고, ADM 레포트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문제 있는 거 진단하는 거. 요거 할 때는 AWR에 있는 이 정보를 가지고 이용해서 문제를 찾아낸다라는 거고, AWR 통계는 메모리에 있다가 이렇게 1시간에 한 번씩, 이거 1시간에 한 번씩일 수도 있고 30분에 한 번씩일 수도 있고, 디폴트가 1시간에 한 번씩이거든요. 그리고 디폴트가 아무것도 안 건들면 처음에 DB 생성해놓으면은 1시간에 한 번씩 이게 AWR 레포트 스냅샷이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 스냅샷은 8일간 보관됩니다. 8일간. 근데 이걸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날짜를 30일 보관한다 이렇게 늘릴 수가 있고, 이것도 1시간에 한 번씩 아니라 30분 단위로 스냅샷을 뜨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스냅샷을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AWR 레포트를 뽑을 때 이 스냅샷부터 이 스냅샷 사이 정보를 뽑아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냅샷이 더 지금 1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더 촘촘하게 30분 단위로 해놓으면은 더 촘촘하게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조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걸 제가 정리한 게 있는데 이걸로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이게 AWR이 1시간에 한 번씩 돼 있어요. 이걸 조회하는 방법은 DBA hist WR 컨트롤 요 딕셔너리를 조회하면은 여기에 스냅샷 인터벌, 이게 1시간으로 돼 있죠. 인터벌하고 보관 주기 리텐션이거든요. 이게 7, 8 아닌가? 7로 돼 있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7일이니까 8일부터 삭제한다는 얘기인가? 그리고 이걸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꾸는 것은 이렇게 바꾸면 돼요. dbms workload repository modify snapshot setting 해가지고 리텐션 값 이거 바꾸고, 인터벌 바꾸고, 이게 1시간인데 30분으로 인터벌 바꾸는 거고, 요거는 이게 30일을 아마 계산하면 43200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3200으로 넣는 거고, 그래서 30일로 바꾸고 인터벌 30분으로 바꾸겠다 하는 건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스냅샷이 1시간에 한 번 이렇게 바꾸면 30분에 한 번씩 생성되겠죠. 그걸 갖다가 수동으로 내가 딱 어느 시점에 스냅샷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호출하면 됩니다. 수동으로 크리에이트 스냅샷 하면 되고, 생성된 스냅샷 조회는 DBA 히스트 스냅샷을 조회하면 이게 스냅 아이디하고 스타트업 타임이 나옵니다. 요건 AWR 레포트를 뽑을 때 이 스냅샷 아이디를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도 나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그런 걸, 이런 거 조정할 수 있는 걸 지금 말씀드린 거고, 이런 부분은 넘어가고, 이것도 넘어가고, 여기 보면은 아까 그 V달러 딕셔너리들을 1시간에 한 번씩 DBA 언더바 히스트 딕셔너리로 이렇게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이제 이런 거죠. 웨이트 모델은 뭐 V달러 시스템 이벤트에 있는 걸 갖다가 데이터를 DBA 히스트 시스템 이벤트로 옮긴다, 뭐 그런 거고, V달러 SQL 스탯에 있는 걸 DBA 히스트 스탯으로 옮긴다, V달러 OS 스탯에 있는 걸 DBA 언더바 히스트 OS 스탯으로 옮긴다. 이런 것들을, 이런 작업들을 한 번씩, 1시간에 한 번씩 스냅샷 찍을 때마다 이런 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AWF 그 리파지토리가 지는 거죠. 그걸 이제 레포트로 해서 출력하는 거고. 아까 DBA 언더바 히스트 스냅샷에서 조회한다고 그랬죠. 여기 DBA 언더바 히스트 스냅샷, 여기 있네. DBA 언더바 히스트 스냅샷 조회한다고 그랬죠. 네. 그거에 대한 얘기고, 여기서 여기에 이제 그런 스냅샷 아이디랑 이런 게 들어있다 하는 거고, 이런 건 넘어가고, 이게 좀 구조가 잘 설명이 돼 있어서 요걸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AWR 레포트를 출력하는 방법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게 여기가 지금 오라클 홈이거든요. 오라클 홈에 제 오라클 홈이 이겁니다. 여기에 RDBMS의 어드민, 여기 디렉토리입니다. 그러니까 CD 오라클 언더바 홈에 RDBMS의 어드민 이리 오면은 여기에 ls-l awr로 시작하는 것들을 쭉 보면은 이렇게 많아요. awr 뽑는 게, 여기 지금 awr rpt.sql, 이게 AWR 레포트를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뽑냐면은 여기서 이제 SQL 플러스 이거 as sys dba 하고 여기서 awr rpt.sql 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엔터 치면은 여기 어드민 디렉토리 생기겠죠, 데이터가. 이게 저 HTML 파일을 만들거든요. 아까 이렇게 이 HTML 파일을 만들거든요. 여기다 생기면 좀 거시기 하잖아요. 이게 지금 오라클 홈인데,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안 하고, 저는 이제 요 템프 디렉토리에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제 템프 디렉토리인데 여기에서 실행을 시켜요. SQL 플러스 as sysdba 해놓고 여기서 골뱅이하고 물음표를 치면 오라클 홈을 가리켜요. 홈. 골뱅이는 run이죠, run. SQL을 실행시킨다는 거고, 어디에 있는 SQL 실행시키냐면 오라클 홈 밑에 있는 RDBMS에 있는 어드민에 있는 awr rpt.sql 요걸 이렇게 실행시켜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템프 디렉토리에 이게 현재 디렉토리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제 HTML 선택을 해요. 보통 HTML을 디폴트로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같은 HTML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HTML 하고 데이지를 선택합니다. 데이지를 내가 며칠 전 걸 보겠다 그러면 날짜를 적으면 되는 거고, 내가 지금 오늘 거만 보고 싶다 그러면 1 하면 돼요. 그럼 오늘 스냅샷만 쭉 나오는 거죠. 근데 스냅샷이 없네요. 하나밖에 없네. 지금 시간이 제가 시간이 이게 날짜가 딱 넘어가는 타이밍이 와가지고 하나밖에 없네. 잘못했네요. 그럼 컨트롤 C 누르고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들어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하루를 선택한 게 잘못이었어요. dbms 어드민 밑에 awr rpt.sql html 하고 날짜를 이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하고 오늘 거 쭉 나오는데,
음, 여기 뭐 이렇게 비긴 날짜 여기부터 이 3786분 6번부터 이게 10시인데 10시부터 11시까지 3788까지 하겠다. 그러면 3786을 비긴 스냅으로 하고 3788을 이제 엔드 스냅으로 딱 이렇게 하면 그 10시부터 11시 사이 요 2시간 요 1시간 사이에 이제 AWS 레포트를 뽑아주는 겁니다. 레포트 이름은 레포트 이름 여기다 적어줘도 되고 안 적어주면 디폴트로 요 이름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엔터 치면 돼요. 그러면은 얘가 HTML 파일을 쭉 만들어서 이 파일에 넣습니다. 쭉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죠. HTML 파일을 쭉 이렇게 하고 훅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은 여기에 있잖아요. 이렇게 awrpt html 요걸 이제 여기서는 브라우저를 열 수가 없으니까 요걸 FTP로 이쪽으로 PC로 옮겨 가지고 PC에서 이제 크롬이나 뭐 엣지나 이런 걸로 이제 열어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고 이게 또 아까 여기에 보면은 지나가 버렸네. 여기 보면은 ls-l awr 그 몇 가지가 있어요. awrpt가 있고 awrpti가 있습니다. 이것은 RAC에서 인스턴스를 선택할 수 있어요. 얘 같은 i 같은 경우는 1번 노드, 2번 노드 있으면은 1번 노드에서 실행해도 2번 노드 걸 뽑고 싶다 그러면은 요 인스턴스를 넣는 항목이 나오거든요. 얘는 그냥 현재 DB에 현재 인스턴스, 현재 노드에 그 레포트만 뽑는 거고 얘는 인스턴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PTI가 붙는 거고 이거 말고 RAC 관련된 좀 더 디테일한 그 뭐 RAC 위주로만 이렇게 1번 노드 우리가 1번 노드, 2번 노드, 3번 노드, 4번 노드 4개의 노드로 구성된 RAC다. 그러면은 4개의 노드를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딱 보여주는 그런 레포트가 있습니다. 그게 AWR GRPT 이게 그리드에 G가 붙어 있죠. GRPT 요걸 쓰면 돼요. 요걸 하면은 아까 AWR RPT처럼 똑같이 뽑으면 되는데 그러면은 얘는 내용이 이렇게 지금은 한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만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한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만. 근데 거기는 이제 RAC에 대한 인스턴스 정보가 4개의 노드다. 그럼 4개 노드를 비교해가지고 이런 이벤트들을 비교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그래서 훨씬 보기가 쉽습니다. RAC 정보를 비교해서 볼 수가 있고 또 인터커넥트에 대한 정보도 훨씬 디테일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RAC 정보가 좀 나오긴 하는데 요건 얼마 안 나오는 거고 훨씬 더 디테일하게 나오거든요. 얘는 아마 자기 노드만 나오는 거예요. 자기 노드만 이렇게 정보가 나오는 건데 인터커넥트 정보를 나오긴 하는데 자기 노드 위주로 나오는 거고 쟤를 하면은 여기 4개 노드가 쭉 나옵니다. 노드가 4개다 그러면 4개 노드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러고 이걸 좀 쉽게 뽑는 방법이 있어요. 요새는 툴에서 그 AWR 레포트 뽑는 기능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오렌지도 그렇고 많은 툴들이 이걸 제공합니다. 이렇게 수동으로 이런 식으로 실행한 다음에 이걸 FTP로 PC로 옮긴 다음에 브라우저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오렌지나 아니면 SQL 디벨로퍼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뽑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AWR 레포트가 똑같죠.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아마 이게 SQL 디벨로퍼를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여기서 뷰 해가지고 DBA 누르면 DBA 창이 여기 뜨죠. 이렇게 여기에 보면 지금 이렇게 나올 건데 아마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없으면은 이거 추가해서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실수인 거 딱 넣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 딱 들어와요. 여기 있던 게 실수인 게 여기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에 보면 퍼포먼스 여기에 보면은 쭉 퍼포먼스 관련된 것들이 뭐 나오는데 AWR 여기 있죠. 이걸 누르면 돼요. AWR에 AWR 레포트 뷰어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이제 스냅샷
그 스타트 아이디 엔드 비긴하고 엔드를 딱 지정할 수 있죠. 스냅샷을 이게 아니고 이걸 맞네. 여기 눌러가지고 내가 아까 3786이었다 3787이었나? 예, 뭐 이걸 눌렀다. 여기가 스타트 3789까지 3787부터 3789까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누르면은 레포트가 쭉 제너레이팅 돼가지고 바로 가져옵니다. 가져오죠. 이렇게 하면은 굳이 뭐 FTP로 뭐 보내고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방에 그냥 여기서 뽑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쉽게 뽑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AWR 레포트에 대한 여러 가지를 아주 얕게 깊이 있게는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얕게 한번 훑어봤습니다.